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어렵고 딱딱한 경제를 쉽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 첫날이네요.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게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나이 한 살 더 먹어야 되는 거죠? 벌써부터 드렸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처럼 포기하십시오. 마음이 편합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11월 첫날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이 됐습니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영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계실 텐데 세 분은 어떤가요? 최 배우님 혹시 저 이제 연말 모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약속이 막 오늘 또 2건이나 잡히고 막 이러면서 작년에 못했던 모임들이 이제 연말에는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 꼭 보자. 네. 뭐 이런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좋으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어떠세요? 뭐 저도 워낙 그동안 보고 싶은 분들 못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4명, 3명 이렇게만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좀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약속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는- 김윤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오늘 예. 점심에 갔더니 테이블에 사람이 더 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리겠구나라는 네. 느낌과 함께 예. 방역에 소홀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또 들었어요. 걱정도 네. 드시고요. 네. 김유리 리포터는 어떠세요? 이게 저는 또 두 아이 엄마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집을 주로 지키는 입장이니까 남편들이 회식 잡는 게 너무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예. 지난주부터 벌써 남편들이 네. 저희 동네 엄마들도 너무 들썩들썩거린다. 본인 남편이 애들 네. 아빠가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좀 잠재울까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거든요. 네. 예. 근데 직장 새내기 청년 직장인들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에 회식이 싫어서. 그러니까 네. 회식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네. 그 회식이라는 게 너무 옛날식의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위계가 느껴지고 네. 부담스러운 그쵸. 자리겠죠. 다 같이 예. 모여가지고 지화자 좋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려니까 얼마나 술 강권 이런 거. 네, 그런 게 어색하시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경제 정보와 뉴스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연말정산 준비가 지난해보다 더욱 간편해지게 됐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이 1년에 한 번은 꼭 넘어야 할 산. 그게 연말정산이라면서요. 근데 말 저는 되네요. 네. 정말 오래 넘었는데 예.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갈수록 계산이요. 근데 물론 이제 넘어가기 쉽게 늘 만들어줬다고는 하는데 예. 해마다 조금씩 뭐가 좀 바뀌기는 바뀌죠. 하더라고요. 바뀌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 네. 뭐 이런 것도 저기를 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쓴 거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얼마 썼는지 미리 보여줌으로써 예. 10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거를 또 계산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더 간소해지는 거는 같아요. 근데 세금은 항상 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케인즈도 얘기를 했었는데 절세 물론 이거는 절세까지는 아니지만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리 보기 네. 서비스, 네. 예, 그게 이번에 좀 제 느낌에도 획기적인 것 네.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네. 남은 두 달, 11월, 12일, 2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제대로 좀 소비를 하면 더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세, 세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나갈 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몰아서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세금의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네. 미리 이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최대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 저는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같이 들어가서 네. 미리 보기를 하면은 자신이 어차피 11월, 12월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몇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있으니까 반드시 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올해 처음 생긴 게 있어요. 뭐죠? 소비를 진작하게 하려고 예. 이 신용카드를 작년도 사용액에 비해서 5%를 더 쓰고 네. 그거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한 10%를 소득공제에 추가해 줘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상생 소비 지원금 같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유사한 네. 방식인가요? 예, 작년에 신용카드 2천만 원 쓰신 분이 올해 2,100만 원을 넘으면 네. 5%를 2천만 원에 넘 5%. 예,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어서 2,100만 원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1,40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140만 원, 10%인 140만 원을 아. 소득공제를 더해줘요. 와. 네. 예를 들어서 세율이 뭐 한 10% 적용되는 분이라면 네. 14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와. 14만 원이면 고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혹시 뭐 그 써야 되는데 좀 미뤄두려고 했던 소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당겨서 네. 소비함으로써 이런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연말정산 네. 미리 보기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런데 최이배 의원님처럼 회계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계산이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 같은 문과 출신은 이게 잘 안 돼, 버벅거려서 이게 더 쓰는 게 과연 이익이지 손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보면 정말 잘하는 환급 받을 사람들이 때 있어요. 액수가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테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더 편한 거는 예전에는 이제 간소화 전까지는 정말 서류 다 하나하나 떼서 냈어요. 맞아요. 예. 하나 뗐었어요. 근데 이제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참 간소화해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더 간소화가 되더라고요. 음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홈택스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예. 회사에 이제 동의만 해주면은 네. 회사가 직접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아. 제공을 받아서 예. 아.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약간 민감한 정보들, 네. 뭐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든지, 뭐 의료비 같은 것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조금 제공하고 싶지 않다. 개인정보 노출이 좀 꺼려진다. 네네. 이러면은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대로 간소화 아. 서비스를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네. 출력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냥 동의만 하면 됩니다. 동의 신청서 예. 이런 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홈택스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하는 걸 손택스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생체 인증을 하거나 금융인증서 같은 거 인증을 해가지고 예. 확인 절차 이거는 꼭 거쳐야지 됩니다. 아하. 예,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예.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음. 예. 그러면 되어 그런 있습니다. 분들은 예전처럼 서류 떼다가 네. 회사에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예, 하거나. 업로드해서 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우리 직장인분들 이미 연말정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고 네. 네. 대부분 이제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다 그 신분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미리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또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전에도 뭐 그런 서비스가 있었지만은 3년 거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나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나의 세금을 내는 금액이 또 계산된 과세 표준은 얼마인지 아. 세금은 얼마 냈는지 네. 환급은 얼마 받았는지 추가 납부는 얼마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3개년 비교 분석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은 내가 내 연봉 그 버는 거에 대비해서 세금을 얼마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고 네. 자신의 실효세율을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네, 적게 내고 있네라는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늘 이게 환급보다는 네.
다시 떼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잘 받으면 13월의 월급인데 예. 잘못하면 13월의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폭탄을 여러분. 폭탄까지는 아니어도 네. 많이 좀 떼어서 다시 내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최이배 전 의원님과 함께 그러면은 상담을 그럼 해드려야겠네요. 그게 결국 김윤경 기자님은 연말정산을 잘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세탁을 잘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경제 기자로서 가장 네.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아니 세상 경제만 분석하시고 본인 경제는 신경 안 쓰시는군요. 아니요, 그래서 신경 이제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네네. 저축도 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절세 상품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네. 이제 개인연금 저축 같은 네. 경우거든요. 아. 연말정산은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네. 가입해 놓으시면 세금도 아끼고 아하. 나중에 노후 대비도 된다라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건 국민연금이나 회사 다른 연금들하고 같이 가입해도 괜찮은 거군요. 그럼요. 네. 예. 네. 그래서- 저 메모했어요. 저도 네.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연금저축, 예. 연금저축? 절세 상품. 네. 알겠습니다. 연금저축 기억하면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이배 전 의원님부터 연금저축 상담 받느라고. 네. 김유리 잠깐, 리포터 예.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네. KT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생한 전국 통신망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에게는 15시간 분량의 서비스 이용료를 깎아주기로 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열흘치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선 사고 원인이 결국 밝혀졌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데요? 간단한 그냥 사람의 실수였다면서요?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라우팅이라 그러죠. 이제 예.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치면은 그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라우팅 명령어 마지막에 엑시트라는 거를 쳐 넣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쳐 넣었다고 이 거대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네. 그거를 또 발견해서 대처할 때도 처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또 사이버 공격이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또 예.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또 그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발령 나고 난리 나거든요. 예. 그 디도스 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골든 네. 타임도 놓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고 아하. 이게 이제 완전하게 복구될 때까지 1시간 25분 정도가 걸렸는데 예. 그것도 네. 점심시간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심 장사가 피크라고 할 수 결제. 있는데 네. 이때 카드 결제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안 손해를 봤습니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맞아요. 또 뭐 맞아요. 코인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쵸. 거고 이런 분들은 잠깐 사이에 매매를 못 해가지고 본 손해도 또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가 사실은 막대한 보상을 해야지 되는데 약관상으로는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예. 이게 3시간 연속 그리고 한 달에 6시간 누적이 되어야지만 네.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할 수가 있다는 약관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전화 음성 통화 시절에 만들어진 약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보상을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오늘 KT가 이제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음흠. 개인별로는 10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 15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열흘 기준으로 10일 영업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통신료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월 내는 평균 금액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장애가 일어난 시간대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준거에서 그 요금을 추산을 하게 되면 한 평균 7천 원에서 8천 원.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짜리 요금 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천 원. 예. 이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오. 수준이라고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아하. 1,000원, 몇천 원 수준으로 이게 보상이 될지는 왜냐면 조금 전 그렇죠. 말씀하신 예. 정말 주식 거래 못 하신 분들, 손해 보신 분들, 소상공인들은 결제 안 돼서 얼마나 혼란을 겪으시고 영업도 방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턱없이 적은 보상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일괄 배상안을 지금 내놓은 거고요. 네. 예. 아마 그런 개별 보상, 그 개별 영업 손실이나 뭐 주식을 하지 못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확인이 돼야 되는 이제 아하. 상황이어서 일단은 KT에서는 이제 그
피해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2주간 열어서 네. 이런 피해를 접수를 하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KT 입장에서는 일단 일괄 배상안을 약관에 정한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단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의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KT 입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이제 KT는 일단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 네. 피해는 그 피해 이제 전담 센터에 이후에 이제 접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몇 년 전이었죠. 아현 3년 그 전화국 화재.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18년이었나요? 네. 상당히 그때도 불통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 입으셨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람의 실수로 이 커다란 피해를 줬는데 KT가 민영화가 됐다고는 해도 국가 기반 기간 통신망 기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통신은 사실은 통신망은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통신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의 자연재해에 가깝잖아요. 이제는 네. 몇 초, 몇 분만 일어나도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되는. 사회적 재난이죠. 자연보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적절한 재난.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전담 피해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를 접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이 그거를 직접 또 그 고객이 피해를 입증을 해야 입증을 해야 되는 점. 되는,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부당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뭔가 좀 규약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실수나 잘못을 하면 상당히 크게 뭐 보상하고 책임지고 해야만 이런 잘못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도 네. 국제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KT에서 내놓은 게 있나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원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려도 이제 그 라우터 교체하면서 엑시트라는 명령어를 안 넣었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밤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 작업. 예. 근데 이번엔 주간에 있고요. 낮에 이 작업을 한 분은 이제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또 KT의 직원이 직접 네. 그 같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이번에는 또 그 직원이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KT에서 야간 작업을 해야 할 걸 주간에 하고 KT 직원이 같이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지금 KT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 작업 자동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뭐 이제 3중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 절차를 만들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작업을 한 결과를 가상으로 테스트한 이후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가상 테스트베드 그 시험 방식을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이번에 뭐 기존의 그 옛날의 통신망에 이번에 또 그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또 개선해서 전국에 새로운 통신망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 하겠다라는 등등을 아무튼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되고 진짜 KT는 국가기관 산업망으로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일이기도 해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반드시 이런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네. 언제나 우리가 안전 비용 얘기를 하지만 안전 비용 아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런 공공재 성격의 기업이든 기관이든 말이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 주시죠. 네.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 4일 근무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 4일째 월화수목 토토토 혹은 월화수목 111 월화수목 토일 토토일 토토일 정도에 되겠죠.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네, 네. 아마 토토일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중에서 하루를 지정을 해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주 5일째는 월화수목금을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였다면은 네.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조금 늘 수 있지만 네. 몰아서 하고 주 4일만 일하자라는 아. 취지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예. 뭐 대학생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주사파라 주사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주 4일로 이제 시간표 어떻게든지. 몰아가지고 막 예. 예, 이렇게 하는 학교 경우 안 나가려고. 있었거든요. 혹시 하루 안 나가려고. 교수님들 중에도 주사파 많이 있고요. 아,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될 용어인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
내가 직접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유연하게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진정한 휴식은 인권이다. 네. 그다음에 복지는 이제 여기에 이런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이런 개념들과 함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네. 이렇게 근무 형태를 바꾸자는 그런 이제 사회적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정치권 네. 의제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우리가 네. 3일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쉬면서 대체 휴일제. 예, 네. 그렇죠.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워라밸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네.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 4일 근무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이제 주 4일제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처음 이제 이걸 제시한 분은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대표, 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거를 이제 내놨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서울시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몇 분이 이걸 또 수용을 했고 네. 네. 지금은 대선 후보인 심상정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수용한 건 아니지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진짜 이 주 4일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겨간다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주 5일제 시작한 걸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예. 2004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논의가 시작된 건 2001년이었습니다. 네. 3년 걸렸네요. 예, 3년이 걸려서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7년간 6단계를 거쳐서 완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4년 시작했던 게 2011년에 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도록 해서 전면 시행이 됐고 예. 이게 되니까 2012년에 주 5일제 수업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맞아요. 그 전까지는 놀토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격주로 정해서. 했잖아요. 네, 노는 토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오전도 수업해야 되고 오전에 일해야 되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계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반대했죠. 했거든요. 엄청나게 반대했죠. 효율성 큰일 떨어진다. 난다. 예, 예.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맞아요. 뭐 막 주 5일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 그랬는데 네. 경제 안 죽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KDI가 분석을 했었는데 예.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주 4일제 근무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제 그걸 채워야 되는 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재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지만 이걸 또 이용해서 일부 구조조정의 그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주 4일을 일한다고 하니까 임금을 예. 줄이는 경우 이제 뭐 아. 그렇게 네.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정규직보다는 이제 비정규직 채용 쪽으로 더 늘려가는 그런 기업들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 얘기할 때마다 외국 얘기,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미국이나 유럽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유럽 몇몇 나라는 있는데요. 네. 그것도 전면 시행은 아니고 거기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찾아보니까 27%의 기업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주 5일제 시작할 때도 보면 네.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일부 기업들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 4일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대기업에서도 일부 부서는 주 4일제를 하는 곳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여러 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시행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지금 네. 대선 후보들이 막 다음 임기 내에 하겠다 뭐 이런 약속보다는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는 어떤 네. 취지로 그렇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나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근로시장이 줄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지만 임금 감소는 없게 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큰데 이 이유가 이제 그 생산성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주 4일제보다는 이 주 4일제 할 시간을 빼서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직장 내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네. 주 4일제를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민의로 문정숙님께서요. 쉬는 건 좋지만 노동의 맞아요. 양극화만 현실로 드러나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보육이라든지 간병 수요가 늘어나니까 장기간 근무를 정말 장려하고 좋아하는 일본조차도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주 4일제 근무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육과 간병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고 네.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주 4일제를 하면은 남성은 직업이나 교육 쪽에 좀 치중을 하고 네. 오히려 가사 양육 쪽으로 이제 이런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양극화도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남녀간 예, 양극화. 그런 것도 좀 고안을 해가지고 예. 중장기적인 과제로 잘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그 주 4일제를 대체 공휴일 네. 하면서 겪으면서 쉬는 게 좋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하. 근데 연휴 3일 동안 아이들하고 계속 함께 이제 지내려니까 그렇죠. 아이들 뭘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네. 사람 많은데 가지도 맞아요. 못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복작복작 뭐 동네 공원도 가고 하면서 네. 이거 돌봄 문제가 네. 나중에 좀 심각해지겠구나. 주 맞아요. 4일제라면 그것도 같이 좀 해결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죠. 네. 어쨌든 상당히 뭐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성급해서는 안 된다. 네. 예, 뭐 자발적인 참여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두고 좀 부작용을 막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진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모아지네요, 말씀들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